네, 안녕하세요. 빌딩 지향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오래간만에 Q&A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Q&A를 진짜 오랫동안 안 했었어요. 오래간만에 합니다. 오래간만에.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통하는 시간으로 그렇죠. 그동안 맞아요. 궁금하셨던 거 오늘 다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5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는 잘 나와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이 생각보다 커졌습니다. 이럴 땐 현금 흐름을 더 키워야 할까요? 매각 타이밍을 고민해야 할까요? 건물 샀을 때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일단 저 같으면 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5년 전에 30억에 샀는데 지금 현재 뭐 한 45억 정도 됐다. 그 상황에서 금리는 중간에 오른 거잖아요. 팔아서 차익을 남길 수 있으면은 매각을 하시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산지 뭐 한 1년 정도 됐어. 1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비싼 금리 때 샀다. 그러면 아직 시세 변동이 별로 없을 때다. 라고 하면은 좀 더 들고 가는 게 맞겠죠. 지금 또 임대료가 또 탄탄하게 나온 것도 물건이 흔하진 않으니까 네. 저 같으면 시세 차익이 크게 없다 하면은 우선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또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0.25가 또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 만기 시점이 다가와서 연장을 하거나 혹은 대환을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때 아마 대환을 하시게 되면은 금리가 지금보다 많이 떨어져서 계약을 하실 겁니다. 현재 금리가 지금 사업자분들 기준으로 해서 좋은 분들 기준으로 해서 2% 후반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이 3% 초반에서 중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대환 시점에 분명히 떨어질 거니까 지금 현재 시차익이 난 상황이다. 그럼 매각을 고려하시고, 그게 아니라 그럼 좀 더 들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상황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 신사동 건물 그 당시 5.5% 할 때 저희가 실제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4.6% 2년 고정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맞아요. 높잖아요. 지금 높잖아. 그때 당시에 엄청 쌌다 그랬어요. 저희도 올 9월에 이제 만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감정을 저희 건물을 다시 해봤는데 200억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담보 가치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금리는 저희는 이제 뭐 한 3% 후반대나 중반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4천 중후반 정도 내고 있는데 3천 중반대만 돼도 사실 이게 어디야, 신사동에서. 진짜 시간은 계속 바뀌면 금리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도 내수를 이제 살린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더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유자금 2억으로 시세 차익 중심의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초보자가 주목해야 할 지역이 있나요? 저희는 빌딩 채널이잖아요. 살 수는 있습니다. 빌딩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시세 차익을 빡빡 낼 수 있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소신껏 말씀드리자면은 그 정도 금액대 보유했을 때는 아파트 사서 갈아타기 하는 거, 이거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월세 수익 이걸 더 만들고 싶다. 가능해요. 2억으로도 가능합니다. 2억 넣고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임대료 가능해요. 그런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숙박업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질문 주신 구독자님께서는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쪽이나 혹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 이런 걸 노려보는 게 어떨까, 현실적으로. 그쪽으로 초보자가 접근하기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좋은 위치 입지 아니면은 엑시트하는데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세 차이 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대표님들도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해보셨잖아요. 지금 2억이 있으면 어느 지역을 좀 고려할 것 같아요? 경기도권 가야 되겠죠. 저 같으면 경기도 쪽 가서 수원 쪽, 좀 삼성전자 있고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은 또 이제 규제지역 외라서 맞아요. 대출도 잘 나오죠. 70%까지. 근데 항상 이런 금액은 실거주가 기반이 좀 돼야 돼요, 사실. 잘못 시장 만나면 경매 넘어갈 수도 있고요. 역전세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지역, 이런 곳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수원에서 컸어요. 그리고 호매실에서 컸고요. 호매실에 대장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대장적인 옆에가 신축이 된 거죠. 저희 산대가. 그런 쪽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건물 채널에서 왜 아파트를 투자하냐 이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다가 제가 지금 뭐 비트코인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나홀로 아파트 이제 단독으로 동이 몇 개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좀 대단지 위주로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서울 성북구에 있는 20년 된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건물이 많이 낡아서 1층만 안정적으로 임대되고 있고 나머지는 공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계속 보유하면서 가치를 높여야 할지 아니면 지금 시세에 맞춰 매각하고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성북구 예전 제 고향이네요. 네. 네. 성북구 제가 그 지역 잘 알고 있는데 맞아요. 위치 좋아요. 근데 성북구도 성북구 나름입니다. 성북동이 될 수도 있고 도남동이 될 수 있고 삼선동이 될 수 있고 기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성북구 박사님. 그럼요. 제가 처갓집을 제가 16년을 다녔습니다. 예. 성북구 자세히 어느 동네에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층은 당연히 찰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성북구는 업무 시설보다는 주거를 기반 베이스한 상업이 깔린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 4층이 안 찬다는 거는 예를 들어 학원이 들어올 수 없는 위치거나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위치거나 자리가 좋다면은 분명히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서 수리해서라도 쓸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로 한번 빙의를 해봤거든요. 증여를 받았어 성북구에. 저 같으면 우선 제가 경험을 해볼 것 같아요. 건물주 처음이고 디벨롭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좀 높인 다음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최근에 또 증여 받으셨으면 또 증여세도 나오실 건데 또 매각하면 또 세금 또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우선 좀 가지고 가시다가 가치가 상승이 될 거잖아요. 그때 매각하셔가지고 또 다음 타이밍을 또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증여를 받았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오랫동안 갖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인테리어성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랑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비용 많이 나옵니다. 외벽만 바꿔도 대수선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공사비가 좀 비싸요. 가급적이면 요즘 공사비가 비싸니까 인테리어성으로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단순히 이제 간단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시면은 화장실이랑 이런 것은 꼭 손봐야 임차인 들어오니까. 공용 부분 진짜 리모델링 잘 하셔야 됩니다. 복도, 계단, 화장실, 조명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더 궁금하시면은 뭐 저희 회사에다가 번지수를 알려주세요. 지방 쪽 부동산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지방 쪽은 크게 관심은 없어요. 죄송한데 없습니다. 네. 이미 뭐 강남에 건물 있고 서울에 뭐 건물 두 채 더 있는데 지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강남 쪽하고 서울 쪽 물건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인구가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어쨌든 취업을 하고 싶은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오히려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고 저희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유튜브 PD를 저희가 최근에 면접을 봤는데 지방 쪽에는 입사할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코리아 채용 공고에 본인이 사는 지역에 회사가 3군데 올라와 있대. 심지어 인건비도 싸대. 그러니까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거야. 차라리 서울 올라와서 월세 살더라도 조금 더 인건비 높은 데로 오고 싶다.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어쨌든 지방의 인구는 점점 이제 줄어들고 고령화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 쪽 관심보다는 사람이 몰리는 서울 중에서도 서울 나름입니다. 서울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건물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업무, 상업, 주거, 교육 이 4가지가 다 들어가면은 최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가 다 맞는 곳에 최종 종착지라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가진 시드머니가 없어서 지방 쪽으로 봐야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세 차익이냐 아니면은 월세 수익이냐 이 둘 중에 뭘 보고 가는 게 좀 좋을까요? 당연히 월세 아무래도 수익이죠. 수익이야.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경상도 쪽이었었어요. 스타벅스가 빠졌대요. 완전 메인 거리인데 스타벅스가 빠졌대. 그리고 롯데리아가 빠졌고 맥도날드가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의 최고 번화가인데 메이저 3대 매장이 다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메이저가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가가지고 맥도날드 먹고 드셔요. 요즘에 아, 할아버지들 아, 그래요? 맥도날드 잘 드세요. 아 그래요? 현재는 월세가 잘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1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10년 뒤엔 더 줄었겠죠. 그럼 그 월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루빨리라도 저는 서울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너무 좋은 게 상권 분석하는 어플도 나왔거든요. 창업하는 게 몇 개인지 이 근방에 그리고 폐업하는 게 몇 개인지도 다 알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 컨텐츠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제 매각 직전입니다. 명도 다 끝났고 이제 거기 집을 이제 좀 한번 수선을 했어요. 뭐 거창하게 한 건 아니고요. 누수 수리하고 정비를 하고 이제 부동산 분들께서 지금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뭐 길어야 한 2달 안쪽으로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나와 있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0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먹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검증을 해본 수준이에요. 저는 좀 시드머니가 적으신 분들은 경매 도전해봐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찍어낼 수 없는 게 저는 이제 강남 빌딩을 이제 원래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남 빌딩 콘텐츠 또 찍어야죠. 제가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소마스터님 요즘에 경매랑 모텔이랑 이런 게 하시느냐 하시는데 새롭게 좀 콘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라서 경매 같은 경우는 소액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다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었던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숙박업 같은 경우도 본업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냥 지금 강남 건물 하나 더 해볼까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어찌됐든 본질 자체는 강남 빌딩, 디벨롭 이게 원조니까 그 외로 진행했었던 뭐 경매 컨텐츠, 뭐 숙박업 컨텐츠 다 잘 됐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세상이 또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제 컨텐츠 찍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 올해 개인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해외 부동산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베트남 한번 가는 걸로 베트남 한번 가서 또 재밌는 영상 찍어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토마스터님이 이제 소액 경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대표님은 처음에 그거 딱 들었어요. 어떤 기분 드셨어요? 재밌을 것 같았어요. 재밌을 것 같아서 적극 추천했죠. 아 근데 댓글에 무슨 이런 것까지 하냐 이런 것까지 오면은 일반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막 이러시는데 물건이 뭐 많은 많어 1,000만 원짜리 뭐 이게 들어가는 거 하나 받는다고 뭐 죽어요? 아이 좀 왜 그래. 정말 나중에 저희 아들들 시키려고 제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채널 아닙니까? 강남 건물 맨날 얘기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내가 해보시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볼 만한가요? 시드머니
시드머니가 적고 20대고 30대 초반이면은 저는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30대 중반 넘어가서는 재건축, 아파트 갈아타기, 상급지 갈아타기, 평수 늘리기 이런 거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 금수저여서 아파트 막 비싼 거 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동안 불려서 이렇게 되신 거니까 다 그렇게 경매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그다음에 건물까지 다 넘어가시는 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저희 결혼했을 때는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어 사실. 경매라 그러면 무섭지 그냥. 그때도부터 경매했으면 더 빨리 성장했을 수도 있었는데 무서웠었지 우리는. 요새는 유튜브만 쳐도 나오고 인스타그램 쳐도 나오고 이게 돈 벌기 진짜 좋은 세상이야. 저는요 옛날로 돌아가면 더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아 막 속상해. 작은 대지 40평 이하도 개발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저희가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대입구, 광진구, 화양동 저희가 40평짜리 땅에 개발을 한 사례가 있어요. 40평도 안 될 거예요. 거의 39. 와 진짜 네 작았어요. 근데 장비도 안 들어가는 그런 곳을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해서 다 이제 멸실을 한 다음에 5층짜리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토인들을 맞췄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거기를 20억 초반에 이제 매입을 해서 10억 초반 들여갖고 이제 공사를 했는데 가치를 많이 올렸죠 거기도. 거기가 개발 가치가 있었던 건 준주거 지역이었기 맞아요. 때문이에요. 준주거 지역은 이제 똑바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7층까지 지을 수 있고 용적률 400%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전에 주택이었을 때 반지하부터 1층, 2층, 3개층이 있는 주택이었을 때는 임대료가 2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200만 원도 안 나왔는데 저희가 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6개층을 공사를 하고서는 보증금 1억에 임대료 900만 원에 통임대를 맞췄습니다. 거의 4배 이상 4.5배 정도 임대료가 상승한 거잖아요. 개발을 해서 임대 수익을 5배를 상승을 시킨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200이 네. 나오는데 월세가 개발해도 뭐 3, 400밖에 안 나와. 네.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새로 개발을 했을 때 후에 임차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개발하셔도 됩니다. 이 40평 땅에는 어떤 임차사들이 좀 들어오나요? 근데 그것도 나름이에요. 먹자상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커피숍이 통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음식점이 통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거기를 조금 벗어났다. 그럼 보통 주거지역 아니면은 업무지역인데 업무지역이 없는 곳이고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집으로 지어야겠죠? 만약에 거기에도 사무실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업무시설로 지어서 이제 사무실로 임대를 놓으면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물건 검토하는 것들 중에 용산에도 40평 이하 땅 신축해놓은 거 봤잖아요. 소설원 망원 같은 경우도 40평이고 카페를 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른 거지 땅에 따라 다른 건 아닙니다. 맞아요. 부동산은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약이 되는 거는 진짜 거의 번개 맞을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된다면은요 안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정서상 중소기업 절대 안 돼요. 최근에 저희 막 00년생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러 하고 있어요.